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수집은 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된 걸 했기 때문에 바로 끝낼 수가 있었고, 원래는 실습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구간이었을 거예요. 수집과 전처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로 넘어갈게요.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10개 정도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처리 해줄 부분은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 BR 태그, 인터넷상에서는 엔터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BR 태그를 삭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R 태그, 이 문장 안에서 의미 없는 바죠. 여기에 있는 역슬래시하고 따옴표 있는 부분은 파이썬에서는 그대로 이 can't라는 문자열로 읽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scape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BR 태그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필요라고 정리를 하고, 요 밑에서 BR 태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해나가야겠죠. BR 태그를 정리하겠다.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에 있는 BR 태그를 정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해서 BR 태그를 정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BR 태그 있는 부분을 공백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 칸 띄어 쓰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replace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replace 써서 이 안에는 이 형식에 맞춰서 문자열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아까 써놨던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안 되면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replace 요거 다음에는 공백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 뒤에는 찾아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백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적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아까 요 사이에 있었던 BR 태그가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25,000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25,000개를 일일이 다 손으로 적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 2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우리가 포문을 돌면서 이 BR 태그 리플레이스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다음에 다큐먼트라는 변수명을 제가 지을 거고요.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을 계속 돌릴 겁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doc라는 변수에 담긴 이 문장 하나를 리플레이스 하겠다 해서 BR 태그를 찾는다면 공백으로 채우겠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append를 해줘야겠죠? append 하겠습니다. append. 어디에다가 append 할 거냐? 텍스트 빈 리스트 만들어줬죠?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 2에다가 적용을 시키도록 할 거고요. 이 포문이 다 돌았을 때 5번째까지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escape 코드, 요 따옴표 문자열 그대로 들어가는 따옴표 빼고는 BR 태그들이 삭제가 된 거, 깔끔해진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5개만 뽑아봤습니다.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 2라는 변수에 우리가 담아줬다라고 했고요.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을 해준 것처럼 뭐 또 해줘야 될까요? 테스트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for doc in 텍스트 언더바 테스트. doc라는 변수는 여기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test2.append doc.replace 이 안에 있는 태그들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BR 태그를 찾으면 공백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거고, 했을 경우 테스트 언더바 2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체 다 뽑아와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5개만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데이터가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BR 태그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태에서 바로
더 전처리를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토크나라는 걸 시켜줄 거고요. 토크나해서 특성 추출, 수치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크다운 하시고 토크나, 특성 추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우, 백오브 워드라는 걸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단어들의 가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것이 단어 사전을 구축하는 단계이고요. 이 백오브 워드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단어들의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어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단어들의 출현 빈도에만 집중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수치와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어들의 출현 빈도에만 집중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수치화 표현 방법. 토크나를 진행을 하면서 똑같이 수치화까지 진행을 해버리겠다라는 거고요. 이 도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바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카운트 벡터 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운트 벡터 라이저는 같이 불러오겠습니다. from 이것 또한 사이클론 안에서 feature 언더바 extraction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이 특성 추출하는 도구 클래스 안에 있고요. 임포트 하셔서 여기서도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죠? 특성 추출하는 클래스에 있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특성 추출하는 클래스에 있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도구를 가져오겠다. 이것을 이용하면 바우라는 백오브 워드라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크다운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로 우리가 바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언더바 워즈라고 해서 이 리스트를 우리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I love you. 그 다음에 hello, my name is 지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영. good choice. 안녕, 나는 땡땡땡이야. 라는 각각의 문장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4개 있습니다. 4개. 테스트 언더바 워즈를 통해서 4개를 뽑아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토크나를 하고 특성 추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치화까지 시켜보는 거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불러왔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객체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여시고요.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우리는 벡트라는 변수에다가 객체 생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벡트라는 이름에 이제는 들어갔고요. 객체가 생성이 되었고 벡트라는 것에 우리가 fit이라는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fi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단어 가방을 만든다고 했어요. 단어 모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단어 사전을 구축을 한번 해볼 거예요. 테스트 언더바 워즈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언더바 워즈. 그러면 단어 단위로 얘가 토크나가 되면서 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버케블러리라는 탭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토크나된 단어 추출 후 라벨을 붙인다. 보시면은 이러한 토크나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어떠한 라벨들이 붙게 됩니다. 이것을 인덱스 번호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 정리했듯이 백오브 워드라는 것은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아무리 먼저 이게 등장했다, 이거보다 먼저 등장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순서는 전혀 무작위로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스트 언더바 워즈라는 이 순서에 문장이 들어간 순서에 맞지 않게 무작위로 배정되어져 있는 번호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러브라는 단어가 토크나가 됐는데 이 러브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번호는 5번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개의 문장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기 힘드시죠?
12개의 단어가 토크나가 되고 라벨이 붙여졌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뽑아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 순서대로 보고 싶고 이 라벨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fact, get, feature underbar names가 있습니다. get underbar 쓰고 저는 이 탭을 눌렀더니 feature underbar names라는 게 나왔습니다. choice, good, hello, is, 지영, love, my, name, you. 나는 땡땡땡이야, 안녕. 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까는 버케블러리 했을 때는 이 단어들만 추출이 됐습니다. 순서는 무작위였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라벨 순서, 부여된 인덱스 정보들의 순서대로 토큰화된 단어를 볼 수 있는 게 get underbar feature underbar names라는 요 함수가 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단어 모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모음에 빗대어서 내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문장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이 단어는 없다라는 거를 카운트를 세주는 거, 빈도수를 세주는 걸 행렬 형태로, 벡터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벡트라는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테스트 언더바 워드를 연결을 할 거고요. to array 하셔서 행렬 형태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 형태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카운트가 되고 또 한 번 카운트가 됐습니다. 0으로 카운트가 된 것은 아마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array 언더바 벡트에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테스트 언더바 워드를 먼저 뽑아 놓을게요, 미리. 방금 위에서 여러분이 뽑아왔던 이 행렬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걸 어떤 변수에 담아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뽑아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toArray라는 단지 눈으로만 확인하는 걸 해보기 위해서 toArray까지 붙여줬던 거고요. 이렇게 배열로 봤을 때는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랬을 때 사용하는 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용해서 여러분이 보기 쉽게 조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대문자죠. F는 대문자입니다. 공식 이용하시고 array 언더바 벡트 우리 아까 행렬 모양으로 뽑아봤던 거 벡트 넣고 컬럼 이름들은 columns라는 변수로 연결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컬럼의 숫자 순서대로 라벨 순서대로 값을 뽑아볼 수 있었던 거 feature underbar names fact.get feature underbar names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0번째는 I love you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I love you라는 문장에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니까 이 I love you에는 choice, good, hello, is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you는 들어가 있습니다. love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hello, my name is 지영. 두 번째 문장입니다. 1번째겠죠? 인덱스 번호로는. hello 들어가 있고요. is 들어가 있고요. 지영 들어가 있습니다. my하고 name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한 번씩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hello가 2번이었다면 몇 번일까요? 1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선 2번이 등장을 할 테니까 2라고 여러분이 여기에 카운트가 된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hello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 카운트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2개가 있었다면 2 카운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토큰화된 값을 수치화 벡터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함수는요, transform하고 테스트 언더바 워드를 넣고요. 이 transfor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화, 수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바울을 적용을 해본 거였고요.